안녕하세요. 책 읽는 쪼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지은이는 마크 맨션, 펴낸 곳은 갤리온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워 블로거이다. 그는 학창시절 마약 문제로 퇴학까지 당한 문제아였다. 지금은 그의 미디어 파워는 메이저 언론에 버금갈 정도이다. 저자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겠다는 욕망을 버리고 부정적인 경험, 고통을 견디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인생의 목록에서 중요한 것만을 남기고 모두 씌워버리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려라.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른 채로 인생을 살아간다. 심지어 학업을 마친 뒤에도, 직장을 잡은 뒤에도, 돈을 벌게 된 뒤에도 그렇다. 25세까지 난 장래 희망을 옷보다 자주 갈아입었다. 심지어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나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마 당신도 나처럼 뭘 하고 싶은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일로 몸부림을 친다. 난 뭘 하며 살아가고 싶은 거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게 이메일로 이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 중에는 40대와 50대도 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이게 옳다, 저게 중요하다와 같은 말을 하겠는가? 하지만 난 고심 끝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질문을 찾아냈다.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짓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질문 말이다. 앞으로 할 이야기는 바로 그 기준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전염성 정신병을 앓고 있다. 한번 걸리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조금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만다. 무슨 헛소리인가 싶겠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다. 지난주에 사는 게 괴롭다는 한 남성이 내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싫어하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으며 한때 좋아했던 친구들과도 단절된 상태였다. 그는 우울하다고 말했고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인생이 싫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직업덕에 누리는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직장을 그만두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소위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최대 2조 달러에 달하는 채권 펀드 회사의 CEO인 엘 에리언의 우선순위는 1년에 1억 달러를 버는 것이다.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CEO라는 지위, 전용 헬리콥터와 호화 리무진, 그리고 그가 갈 때마다 그의 대조표를 대령하는 은행원이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그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했다. 어느 날 정반대의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는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돌연 CEO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어느 날 아이가 적어놓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 22개 목록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일 파티, 학교 공연, 졸업식 등 크레용으로 휘갈린 목록 속에 모든 순간에 그는 없었다. 그 다음날 그는 헤지펀드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법이니까. 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다. 기회비용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간접적으로라도 비용이 든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을 찬양한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일은 보통 극도로 높은 기회 비용을 요구하는 법이다.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5일을 사무실에서 자며 30대의 대부분을 보냈으며 스티브 잡스는 큰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브래드 피트는 프레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집을 나설 수 없었고 유명세로 인한 사회적 고립 때문에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요점은 정말 대단한 일에는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딸의 생일을 연속으로 놓치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걸 가지려는 사람, 즉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모두 채우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어떤 부족함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 모든 걸 가져야 한다는 믿음이 인생을 지옥의 무한 궤도에 빠지게 만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경 끄기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주는 단순한 방법이다. 이 능력을 발달시키면 이른바 실용적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실용적 깨달음이란 삶이 늘 어느 정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 인생은 실패, 상실, 후회를 수반하고 마지막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엄청난 고난들을 순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단언컨대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기계발의 진실, 너는 부족해. 자기계발과 성공은 종종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 단어가 같은 의미는 아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사람들이 앞날을 터무니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몰아간다.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모두를 뛰어넘어 최고가 되라. 더 똑똑하게, 더 빠르게, 더 풍족하게, 더 섹시하게, 더 인기 있고, 더 생산적이며, 더 부러움을 사고, 더 존경받으라. 완벽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라. 매일 아침 완벽한 배우자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자녀들에게 뽀뽀하고 손을 흔든 뒤 전용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만족스러운 직장에 가서 깜짝 놀랄 만큼 중요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에 관해 사람들이 흔히 떠들어대는 조언, 긍정과 행복으로 가득 찬 자기계발 요령,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조언은 개개인이 이미 자신의 결점과 실패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을 파고들어 그것에 몰두하게 한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비법을 배우는 건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예쁘다고 주문을 거는 건 내가 못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연애와 인간관계에 관한 조언을 따르는 건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해 웃기지도 않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건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고와 최상을 부르짖다 보면 우리는 반대되는 것들만 떠올리게 된다. 나와 어긋나는 것, 내게 없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이런 일들만 머릿속으로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서서 난 행복하다고 되뇌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데 뭐하러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 가장 작은 개가 가장 크게 짖는다는 속담이 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 자신감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진짜 부자들은 굳이 돈 자랑을 할 필요를 못 느낀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신경 안 쓴다. 반면 늘 무언가를 꿈꾸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한 가지 현실을 끊임없이 신경 쓴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 말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입을 모아 외친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선 더 나은 직업과 더 튼튼한 차와 더 멋진 애인, 그리고 더 넓은 집을 가져야 한다고. 더 사고, 더 소유하고, 더 만들고, 더 오래 살라고. 이런 메시지에 끊임없이 폭격당한 결과 우리는 시종일관 모든 것에 신경을 쓰게 된다. 새로 나온 TV에 신경 쓰고, 직장 동료보다 더 멋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신경 쓰고, 집을 꾸미느라 신경 쓰고. 그런데 광고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이것저것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소비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일에 신경을 쓰는 게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천박함과 허세가 몸에 배기 십상이며 행복과 만족이라는 신기루를 줬는데 평생을 바칠 수도 있죠. 좋은 삶을 살려면 더 많이 신경 쓸 게 아니라 더 적게 신경을 써야 한다. 요컨대 오로지 코앞에 있는 중요한 문제에만 신경을 쓰라는 말이다.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미는 말했다.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결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한마디로 하면 애쓰지 마. 지금 당신이 투덜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마크, 당신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하지만 난 차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 굶어가며 해변용 몸을 만들고 있고 값비싼 복권 운동 기구도 샀어. 게다가 호수가 큰 집에 살기를 꿈꿔왔어. 이런 것들에 신경을 끄라고 하면 맙소사, 그러면 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잖아. 난 그러기 싫은데 어쩌지?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신경을 덜 쓸 때 오히려 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을걸? 성공에 무심한 사람이 실제로 성공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신경을 껐을 때 모든 일이 술술 풀렸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역효과 법칙을 역효과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있다. 신경 끄기가 역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긍정 추구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부정 추구는 긍정을 낳는다. 가령 체육관에서 고통을 추구하면 그 결과로 건강과 활력을 얻는다. 사업에 실패하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알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불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다. 힘들더라도 바른 말을 하면 상대의 신뢰와 존중을 얻는다. 공포와 불안을 겪고 나면 용기와 인내를 얻을 수 있다.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부정적 경험을 극복해야 한다. 부정을 피하거나 막거나 억누르거나 입막음하려는 시도는 역풍을 불러올 뿐이다. 고통 회피는 일종의 고통이다. 고통은 삶이라는 천에 얽히고 설켜있는 실오락이다. 삶에서 고통을 떼어낸다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파괴적인 일이기도 하다. 반면에 고통에 신경을 끌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당신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질문. 당신은 인생이 어땠으면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당신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이보다 더 뻔한 대답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고 쉽게 살기를 원한다. 멋진 연인과 황홀한 사랑을 나누길 바란다. 완벽해 보이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를 얻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파티장에 들었으면 군중들이 홍해 갈라지듯 쫙 길을 터주는 슈퍼스타의 삶, 모두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말은 쉽지 우리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 잘하지 않는 질문들이 있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꺼이 투쟁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멋진 몸매를 원한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 찾아오는 고통과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않는 한 식단을 세심하게 짜고 식사 때마다 양 조절을 하지 않는 한 그런 몸매는 얻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원한다. 하지만 위험, 불확실, 반복되는 실패, 무익할지도 모르는 일에 눈 딱 감고 바친 시간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사업가로 성공할 수 없다. 사람들은 애인이나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을 꿈꾼다. 하지만 거절을 견뎌낼 때 느끼는 괴로움, 발산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성적 긴장감, 을빠진 눈으로 종일 바라봐도 도무지 올릴 생각을 안 하는 전화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멋진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다. 또 많은 이들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널찍한 사무실과 배 한 척을 가득 채울 만한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을 원한다. 하지만 끝없이 펼쳐진 파티션 지옥을 탈출하기 위해 주 60시간의 노동, 장거리 통근, 역겨운 문서 작업, 수식적인 기업 문화를 기꺼이 감내하려는 사람은 드물다. 환상적인 섹스와 원만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 많지만 그를 위해 골치 아픈 대화, 어색한 침묵, 마음의 상처, 감정을 드러내는 심리극을 감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멈춘다. 멈춰서서 고민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묻고 또 묻는다. 다른 사람을 찾아볼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까지 말이야. 결국 극단의 관계로 치닫고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될 줌.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행복은 문제를 먹고 자란다. 기쁨은 땅에서 데이지가 솟아나고 하늘에서 무지개가 피어나듯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성취감은 자신만의 투쟁을 감내해 선택함으로써 얻어야 한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필요한 기술. 우리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어떤 선택을 하든 덜 만족하게 되는데 그 까닭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모든 선택지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가령 집을 구입할 때 두 채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꺼리낌 없이 내 선택이 옳다고 확신하고 자신의 결정에 만족할 것이다. 하지만 28채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선택의 역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의심하고 자책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로 옳은 결정을 한 것인지, 내가 정말로 나의 만족감을 극대화한 것인지 계속 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과 완벽, 성공을 향한 욕구와 불안 때문에 불행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한 사람, 한 장소, 한 직업, 한 활동에 몰입하면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없다. 반면에 폭넓은 경험을 추구하면 깊이 있는 경험을 할 기회를 얻는다. 한 장소에서 5년 동안 살 때, 한 사람과 10년을 함께 할 때, 한 기술을 반평생 동안 갈고 닦을 때, 오직 그럴 때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있다. 난 30대에 이르렀어야 다른 어떤 여행이나 활동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이런 선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 개인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려면 몰입을 선택한 것을 들 수 있다. 난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람들과 경험,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거부하기로 했다. 사업 계획을 전부 접고 글쓰기에만 집중했다. 그 뒤로 내 홈페이지는 그전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기를 얻었다. 오랫동안 한 여성에게 헌신하자 놀랍게도 어떤 단기적 만남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값진 보상을 받게 되었다. 한 지역에 정착하자 소중하고 진실하며 건전한 친구 몇 명에게 전념하게 되었다. 몰입할 때 자유를 얻는 까닭은 더는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